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비즈몬스터 주식회사 창업 노하우의 더스틴 비버입니다. 예, 저는 브래드 자카르타입니다. 네. 지금 자카르타에서 일하고 있어요.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자카르타에서 방송을 보내드리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저희가 바이어 매칭 행사를 했었죠.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오늘 한국으로 바이어 행사 끝나고 대부분의 이제 고객들이 돌아가는 날이죠. 네, 오늘까지 해서 한국에서 오신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들 15개 업체였죠? 네, 14개 업체. 14개 업체거든요. 14개 업체를 현재 바이어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제품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순조롭게 잘 끝났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바이어가 저희가 초청한 바이어가 몇 명이었죠? 거의 50여 개. 50여 개. 네, 50여 개 바이어들이 왔습니다. 네.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수출자들 여러분들과 상담을 성공적으로 했고, 유수의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아르프라든가 네. 렌치마켓, 렌치마켓. 1위 홈쇼핑 업체인 레젤 등과도 개별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이어들이랑 이렇게 진지하게 상담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반응이 꽤 괜찮았죠. 한국 업체에 대해서도 예. 기대가 많으시고요. 예, 특히 레젤은 한국 홈쇼핑이지만 네. 까르프라든가 렌치마켓은 현지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에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모색했죠. 네. 까르푸도 만나보니까 한국의 식품들 그리고 뭐 한국의 다른 공산품들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심이 높으셨고요. 또 렌치마켓이라고 현재 있는 프리미엄 식료품, 신선식품 유통인데 거기는 한국 식품 외에도 한국 화장품이나 공산품 등 그리고 뭐 아이용 용품이나 의류 쪽 그쪽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예, 뭐 기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네. 한국 기업부터 열심히 찾아보면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한국 업체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신데 한국 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다고 하면 유의해야 될 사항이나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인도네시아 그러면 이때 인도네시아 나라 자체가 이제 인구가 4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2억 9천만 명의 인구를 갖고 있고 또 현재 세계 경제가 별로 좋지는 않지만 매년 5%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인구 구조가 중간 나이대가 29.9세로 아직 30세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젊은 국가고 인구가 많고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한국 기업체들이 그것만 보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실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들어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이겠죠. 네. 수출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출은 팔고 싶다고 해서 팔아지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중간에 수입을 해서 그들 최종 리테일러들한테 공급하는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려면 적당한 디스트리뷰터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가격도 엄청 터프하죠.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1인당 GDP가 낮다 보니 네. 구매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당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렴한 제품들을 많이 찾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좀 싼 거, 좀 가격 경쟁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주로 팔립니다. 아무래도 중심 시장, 매스마켓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가격대에 맞춰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번에 제가 와서 느낀 거는 큰 몰이 대단히 많이 발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몰에 있는 제품들 보면 가격대가 또 그렇게 낮지만도 않으시던데 그런 시장들, 약간 고가로 되어 있는 시장들도 어느 정도 기회는 있지 않나요? 네, 고가 시장도 있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 대부분 아직까지는 상당히 이제
구매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장 자체는 70% 이상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하고 있죠. 일부 이제 몰에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대도시 중심이나 뭐 화교 중심에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고급스러운 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을 좀 타겟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매스 마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인증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진출을 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게 디스트리뷰터를 잘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 디스트리뷰터들이 대부분 수입도 합니다. 수출자가 수입 통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디스트리뷰터들이 수입 통관을 하나 되는데 UR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식품이나 화장품 같은 건 비폼이라고 해서 식약처 인증을 받는 인도네시아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의약 관련된 기구나 장비 같은 거는 그 인도네시아의 그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 절차도 복잡하고 어느 정도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제가 아는 업체인데 인도네시아 가면 바로 시장이 열릴 줄 알고 진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고 주재원을 파견시키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설립하는 과정이 거의 6개월 가량 걸렸고 각종 인허가들 때문에 회사 설립하고 나서도 의료 장비를 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 인허가에서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넘게 물건을 팔 수가 없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1년 동안에 주재원 비용이나 사무실 비용, 각종 오버헤드들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만일 제대로 안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출해놓고 그런 것들이 다 셋업 다운 다음에 뭐 주재원을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이 있다라고 진출하면 안 되고 그러한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 인허가 과정 이런 것들 다 극복한 다음에 인도네시아를 진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하는데 6개월이나 걸리나?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인 설립하는데 뭐 단계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 단계별로 관공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이 안 되고 A 단계 거치고 끝나면 B 단계 거치고 B 단계 끝나면 C 단계 이러다 보니 한꺼번에 진행을 못하다 보니 이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면 뭐 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인 회사 설립 한 2개월 정도 걸려요. 2개월이요? 예, 2개월 정도 걸리지만 그 이후에도 뭐 수출입 허가라든가 다른 인허가, 예를 들어 무역업 같은 경우 뭐 수입 허가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취득하고 또한 이제 그게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통관하기 위한 통관 번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정상적으로 수입하는데 한 3개월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 수입업체라 하더라도 무역업체라 하더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업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비폼이라든가 그 시각적 인증이라든가 보건복지 인증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건 미리 법인 설립하기 전에 받아놓는 게 낫겠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법인 설립 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런 거죠. 예. 따라서 법인 설립할 때까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놓고 그게 인증이 다 끝나면 추가적인 리소스를 투입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도 아주 작게 꾸미고 직원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완벽하게 오퍼레이션 할 수 있을 때 추가적인 리소스 투입을 해야 그 비용 측면에서 많이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인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설립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요? 이제 가장 큰 비용은 이제 회사 설립하는 대한 컨설팅 비용이 될 텐데요. 네. 물론 정부에 내는 관납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노타리한테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어느 정도 돼요? 뭐 사실 노타리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원 미만입니다. 네. 정부 관납료 다 포함해서 100만 원 미만인데 여러 관공서를 다녀야 되다 보니 직접 하기는 힘듭니다.
직접 하려면 현지에서 꽤 오래 살아보고 이제 현지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의 회사가 와서 오게 되면 대부분 한국인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야 됩니다. 뭐 최소로 잡아도 아마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네.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뭐 설립 후에 운영 비용은 또 별도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로 운영 비용을 잡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 비용이 왜 들어가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법인세 신고가 3개월에 분기에 한 번, 연말 신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매달 신고해야 됩니다. 매달 소득세 신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직원을 뽑거나 외주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 40만 원 정도는 그런 회계처리나 세무를 활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이 왜 필요하냐면 회사 설립 당시에 주소지가 필요한데 그런 주소지 등록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로 하겠다고 하면 사람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명 정도의 직원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구해가지고 네. 한다면 그것도 한 40만 원. 만일 아예 방이 없고 그냥 가상 오피스로 한다면 그거는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로도 가능하지만 네. 그 그게 회사 안 설립할 되죠, 때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되는 지역도 필요한데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자카르타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사무실 비용, 기본적인 관리 비용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번에 행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뭐 이런 그 법인 설립이나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CGMP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안 돼 있는 업체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인도네시아에서는 CGMP 인증이 화장품 업체한테는 필수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비폼을 말씀드렸는데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에 신청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신청할 때 각종 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 비폼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볼 때 이 수입하는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을 들고 온다는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GMP라든가 각종 건강 관련 이런 혹은 위생 관련 혹은 어떤 그 해저드 그런 위험 물질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혹은 생산 과정의 절차 이런 과정을 다 체크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절차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그러한 서티피켓을 인증서를 다 받은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다 완료가 된 후에 인도네시아 진출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인도네시아 품질 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들어가기 위한 위생 인증 그게 이제 B폼인데 B폼을 받기 위해서는 CGMP 인증이라는 걸 별도로 받아서 첨부 서류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혹시 추가로 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그 인증이라든지 혹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그런 뭐 요건이라든지 정보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매주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네. 저희 비즈몬스터 주식회사 창업 노하우의 더스틴 비버였습니다. 네. 브레드 브레드 자카르타였습니다. 자카르타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